그런 의미에서 신통할 초대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모실 분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출마를 선언한 89년생 김보미님 모셨습니다. 김보미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우선 제가 김보미 당대표 후보자님 어떤 분인지 먼저 간략하게 소개 좀 해드리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김보미 당대표 후보자님은 1989년생입니다. 전남 강진 출신이고요. 여기서 학교 다 나오셨습니다.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 그리고 더민주 청년혁신회의 상임대표 역임하셨고요. 사단법인 한국청년문화예술인협회 창립회장 역임하셨습니다. 현재는 전남대학교 총동장회 부회장, 더불어민주당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 더불어민주당 청년 정책연구소 부소장으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제8대 9대 강진군의회 의원으로 의정활동하셨고 지난 9대 때는 강진군의회에서 전국 최연소 의장으로도 유명세를 떨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간략하게 우리 김보미 후보님 소개는 해드렸습니다만 먼저 우리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직접 인사 말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끝이에요? 아니요, 말해도 되겠습니까? 네. 36살 평당원 김보미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어서 영광이고요. 저에 대해서 설명 너무 많이 이렇게 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별 말씀이죠. 네.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지난 일요일이었습니다. 전국자치분권 민주지도자회에서 김보미 후보의 정견 발표가 요즘 화제입니다. 36살 평당원이 유력 당권주자들 앞에서 특히 정청래 전 대표 면전에서 정면 비판까지 하셨습니다. 그 바람에 정청래 전 대표가 다구리를 맞았다 뭐 이런 하소연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어떤 각오였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정말 그 자리에 서서 오죽했으면 정말 그 자리에 섰겠습니까? 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방선거 참패 이후에 저희 국민의힘의 또 정당 지지율을 추월당했잖아요.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저는 그 현상들을 보면서 너무 좀 기괴하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네. 어떻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나. 참담했고 민주당 죽었다. 정말 민주당이 죽었구나. 큰일 났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그냥 죽으면 민주당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 청년들의 삶도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위기 상황이다. 돌발을 넘어서 이건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다라는 그런 사직상의 각오로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정말 여기 계신 당원분들 대신 국민 대신 정말 정신 차리라고 회초리 들어야겠다. 그래서 제가 국민 여러분께 제가 대신해서 목청껏 뭐가 문제인지 떠들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 출마 선언이 좀 요즘 화제인데 이번 정견 발표 끝나자마자 바로 X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김보미 후보 팔로우를 하셨고 김민석 후보도 정견 발표 잘 들었다라는 글을 X에 올렸다고 하던데 그런 거 보시면서 좀 어떠셨어요? 그래도 그냥 당원으로서도 그렇고 청년으로서도 이렇게 목소리를 들어주시는구나라는 거에 정말 감동받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예. 왜냐면 그냥 허공의 메아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뭔가 그래도 누가 이렇게 들어준다라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위안이 될 때가 있거든요.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더 열심히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도록 가열차게 뛰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X에서 팔로우를 했다니까 명피가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신명이 아닌 분이 없죠. 저희 집권 여당인데요. 네. 자, 아무튼 우리 후보님 처음 접한 국민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김보미가 누구냐 이런 반응도 참 많습니다. 28살에 군의원 시작했고요. 32에 전국 최연소 여성의장까지 하셨는데 강진이라는 그 농촌에서 청년이 그리고 여성으로서 이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한다는 거 그게 어떤 길인지 참 좀 궁금합니다. 제가 나이는 그래도 저희 당대표 후보들 중에 가장 막내잖아요. 그래도 정치한 지 13년 됐고요. 의정활동 8년 하고 이렇게 지금 부지런히 뛰고 있는데 저는 그야말로 제가 높으신 분들은 모르는 정말 당원과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가까운 후보가 아닌가. 저는 바닥 민심을 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번에 또 그래도 정견 발표 영상 등에 많이 공감들을 해주심으로써 내가 이렇게 듣고 있었던 그런 국민들의 목소리가 맞구나 라면서 또 위안을 받았거든요. 정치하면서 제가 최남단이에요. 전남 강진군이. 네, 맞습니다. 인구 3만 되는 저희 작은 도시인데 거기서 정말 저는 제가 은근 저희
60대, 70대, 80대 층에서 인기가 많은데요. 일단 어르신들이 많고요. 근데 그만큼 처음에도 어려웠죠. 어디 여자가 또 어린 것이 뭐 정치를 하냐, 뭐 어른들 말하는데 뭐 말대꾸 하냐, 그냥 의견을 개진해도 뭐 그런 상황들이었는데요. 뭐 그래도 제가 오히려 단단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래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물론 최연소라는 그 단어 자체가 굉장히 이제 개인적으로 영예이고 영광이기도 한데요. 그 그늘이 있습니다. 최연소는 최고로 힘든 자리다 하는 것이 있고 제가 정말 지금까지 정치하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탈탈탈 털렸다. 그만큼 저는 검증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단단한 또 나름의 그 바닥에서 부른 내공이 있습니다. 저도 꼰대지만 어린 사람 보면 함부로 하려고 하는 거. 너 몇 살이야? 이게 뭐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라서 청년들한테 참 송구할 때가 많습니다. 네. 그래도 정말 이번에 너무 또 재밌었던 게 있는데요. 아, 그래요? 이번에 영상이 나가고 정말 많은 분들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도 미처 못 받고 아직 답장도 못 드린 그런 문자도 많이 있는데 저희 또 차근차근 연락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제가 어르신들이 전화가 많이 오셨어요. 그래요? 저한테 늘 그렇게 우려하시고 말씀하셨는데 또 걱정이 되신 거예요. 제가 또 저렇게 서울까지 올라가서 저런 발언들을 하면 얼마나 또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 그래서 걱정이 되셔가지고 엄청 그런 걱정들을 해주시면서도 그래도 말 잘했다. 내가 속이 다 시원하더라 하고 정말 60대, 70대, 80대까지도 공감하시고 그 위기의식에 공감을 하시는 걸 보고 정말 민주당 죽은 게 아니다. 살아있다라고 느꼈고요. 아주 가장 큰 감동은 저희 청년들. 그야말로 저도 제가 입틀막을 당했다라고 늘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데 저 외에도 정말 입틀막을 당하고 있는 청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영상들을 보고 저희 청년 지방의원들을 비롯해서 그냥 정치에 관심도 없었던 청년들도 많이 연락이 오셔서 나도 지금까지 참고 있었는데 이제 나 말하겠다, 할 말 하겠다라고 해서 그야말로 이렇게 조금 응축된 그런 분노들이 임기점에 다다랐는데 이렇게 좀 보물 터지듯이 폭발하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그런 역할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서울의 소리는 절대 입틀막 하지 않습니다. 하실 얘기 있으면 언제든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당대표 출마의 가장 큰 이유로 민주당에는 공정이 없다. 이걸 얘기를 드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우리 김범희 후보님이 직접 겪은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바로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강진 군수 경선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래서 서울의 소리는 입틀막이 없죠. 정말 서울의 소리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지난 지방선거 경선에서 굉장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불공정의 경선에서 뛰고 이렇게 너덜너덜해져 있을 때 할 말을 해라 라고 이 자리에도 이렇게 불러주셔서 제가 그때도 이렇게 할 말을 하고 그게 정말 저희 국민들이 알 권리가 많이 충족이 된 것 같아요. 모르셨던 저희 국민들도 연락을 정말 많이 주셨고 정말 억울하겠다. 이거 불공정하다라는 메시지를 많이 실어주셨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지난 그 강진군수 선거에서 제가 일단 여성이고 청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상대 후보님은 이제 60대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전과가 하나도 없는데 상대 후보는 전과가 5개가 있으셨어요. 근데 저는 감점을 받았죠. 경선에서. 상대 후보는 감점을 하나도 받지 않는 것을 보면서 정말 그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참담함을 느꼈죠. 왜냐하면 당연당규에도 없는 새로운 지침을 만들어서 억지로 그 규정을 지침을 만들어서 저에게는 감점을 주고 상대방은 그 뻔히 그 5개의 전과에 한해서 그 중에 이제 당원당규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한다고 하면 감점을 받아야 되는데 억지로 감점을 안 주게 또 해서 공천을 결국 받으셨어요. 근데 정말 뼈 아프죠.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기예요. 저희 강진군이 도약할 수 있는 이런 시기에 저희가 무소속 군수에게 민주당이 참패했습니다. 군수는 물론 도의원 또 군의원까지 국민들이 모조리 이렇게 심판해서 이렇게 무소속이 싹쓸이하는 그런 선거 결과가 있었는데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뼈 아프고 가슴이 아픈 대목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공정을 찾아야 한다. 공정을 찾아야 청년들에게 기회가 열린다라는 그런 심정이라 제가 지역을 바꾸려면 제가 살고 있는 강진을 바꾸려면 민주당부터 개혁이 되어야 하는구나 라는 심정으로 이렇게 맞습니다.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는 호남이 참 위대한 게
공정하지 않은 거에서는 항상 심판하는 우리 호남 시민들을 보면 참 위대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호남이 위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바로 또 이 순간에도 우리 후보님 본인이 그 불공정의 한복판에 서 있다라는 얘기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당대표 후보 등록 4일 됐나요? 지금 나흘 만에 컷오프 얘기가 지금 또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청년에게는 선거운동 기회조차 없이 당은 기탁금만 낼름 먹겠다는 건지 그게 더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 김보미 컷오프 실제로 거론되고 있다는데 후보님의 지금 심정이 좀 어떤지 진짜 궁금합니다.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컷오프 안 되게 우리 국민 네. 여러분, 당원 여러분 살려주십시오. 일단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일단 내일이 후보 등록일입니다. 그런데 어제 공지가 떴어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네. 어떤 뭐 기탁금은 얼마인지 그런 게 어제 떠서 지금 오늘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당장 내일 등록이라 준비를 해야 하고요. 근데 정말 저는 어떻게 청년이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선거 운동을 할 기회가 제가 국민 여러분께 호소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최소한 경선을 이렇게 뛸 수 있는 그럴 만한 시간을 보장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하다못해 최소한의 토론회라도 뭐라도 전견 발표라도 또 아니면 당원분들하고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도 좀 부여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저는 당원분들 한 분 한 분이 알 권리가 충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일단 현실은 당장 내일 모레인데 거의 뭐 3일 만에 결과가 나오는 거죠. 컷오프 결과가. 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그래도 희망을 갖고 있는 게 어제 선거투표는 통과가 됐잖아요. 근데 선거투표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저는 그게 당원 주권의 완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거투표제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컷오프가 없는 게 말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컷오프가 당연히 없어야 하지 않을까. 컷오프가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지금 뭐 소위 뭐 686 세 분만 두고 여성 청년은 날린다 라는 말이 지금 들리고 있어요. 이미 정해졌다 라고 하는데 당원 당규에 3명만 하라고 하는 게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정해진 게 없어요. 컷오프 없이 선거투표제의 취지에 맞게 저는 5명 모두 다 이렇게 본선에 가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그 한 명 한 명 치열하게 검증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컷오프는 저는 다시 한번 청년의 입틀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686만의 정당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목소리는 들어주어야 하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김보미닷컴에 지금 제가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청년 컷오프 거부한다 라는 것과 청년 최고위원 도입해야 된다 라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 보시고 꼭 서명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명에 좀 동참해 주시고요. 꼭 좋은 소리, 이쁜 소리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쓴소리도 들을 줄 아는 민주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조금 전에도 이제 686 얘기 많이 하셨는데 현재 출마를 선언한 유력한 3명의 후보가 모두 386 출신입니다. 저도 뭐 대표적인 386 중에 하나인데 83학번이라서 네. 후보님은 이 586을 지나서 786, 886까지 갈 거냐, 이제 멋진 이별을 준비하자라고 하셨는데, 자, 이걸 두고 또 한간에는 뭐 세대별 전쟁하자는 거냐라고 우려를 하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님이 우리 김보미 후보님이 주장하는 386과의 멋진 이별, 뭐 저랑은 말고요. 어떤 뜻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야말로 멋진 이별이죠. 뭐 제가 뭐 세대에서 싸우자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분들의 헌신, 그 나이 때 어떻게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할 수가 있겠어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존경하죠. 모두가 우리 민주주의를 되찾으신 분들인데. 근데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오죽하면 이렇게 청년이 목소리를 내겠나. 그리고 중요한 건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우리 32세 청년 김민석을 영입하고 나서 그때 어떻게 보면 30대가 주축이 되어서 저는 대한민국의 정치를 주도했다고 생각을 해요. 모두들 느끼시고. 그때 잘했다고 평가하지 않으세요? 네, 맞습니다. 근데 왜 지금은 못 맡기십니까? 왜 목소리도 안 들어주십니까? 그래서 정말 잘하셨잖아요. 그 검증이 됐다라고 하면 지금도 우리 세대도 청년들도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건 정권 재창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 지방선거 저는 참패했다고 봐요. 근데 이번 지방선거가 참패했는데 여기서 반성하지 않고 개혁하지 않으면 과연 총선에서 저희가 승리할 수 있는가? 총선에 승리를 담보하지 못하면 정권 재창출도 어렵다고 봐야 하죠. 우리 모두의 삶이 달려있는 정말 이 중요한 문제에서 짚고 넘어가야 된다. 지금 선거가 아직 앞으로 남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민주당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저희가 여론조사 지지율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0, 30대 지지율이 지금 가장 낮잖아요. 5060 지지율이 가장 높습니다. 근데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그때 30대 우리 청년들을 영입하고 나서 20, 30대 지지율이 가장 최고치를 찍었어요. 민주당에서. 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그럼 이게 지금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부족한 건 2030 저희 지지율이잖아요. 그럼 그 지지율을 하려면 목소리를 들어주셔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청년이 목소리를 들어주십사라고 호소하는 것이지 당장 뭐 사라지세요라고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목소리를 들어주시라. 정말 잘하시지 않으셨냐. 그럼 저희에게도 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주셨으면 하는 그런 저는 지금 세대 교체는 시대 정신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미 후보님이 얘기하는 386과의 멋진 이별은 새로운 만남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네. 자, AI 3대 강국을 논하는 시대에 민주당은 과거에만 매달려 있다라고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자, 후보님이 그리는 미래를 준비하는 민주당,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그것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말로만 그냥 덥석 제가 억울하다, 목소리 들어달라라고 이렇게 출마한 것은 아니고요. 정말 청년들의 목소리도 귀담아 듣고 당원분들의 말씀도 귀담아 들었습니다. 저희 김보미닷컴 저희 온라인 소통 캠프가 있는데요. 거기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만들겠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조직이 되겠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5대 분야 25개의 약속들이 지금 이렇게 열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꼭 한번 들어와서 보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또 관련해서 의견을 또 이렇게 개진해 주시면 자문을 해주시면 제가 앞으로도 그 목소리를 대신 전달하겠다라는 또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일단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개혁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지방선거에서 오답 노트를 철저하게 적고 다음 선거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정말 기본적인 거 개혁이 진행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는 제가 의회 의원으로서 8년을 이렇게 지내면서 또 의장도 했었거든요. 의장을 하면서 제가 전면 업무 추진비도 공개하고 이 모든 회의들을 유튜브 생방송으로 또 중계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국민들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이가 60대, 70대, 80대 가장 많은 군이잖아요. 그렇죠. 고령화가 되어 있어서 정말 어르신분들이 다 카페에 앉아서 유튜브를 보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의원이 어떤 발언을 하는지 또 군수는 어떻게 발언하는지 과장은 어떻게 발언하는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저는 그 기간 동안 우리 국민들의 정치 호응감이 늘었다라고 해서 이 모든 것들은 기본이다.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기본이다라고 해서 저 앞으로 저희 일단 민주당에서 경선에 대한 그런 것들을 미리 공개하고 그 룰 있잖아요. 지금도 공개가 아직 안 되고 있지만 앞으로 총선에서는 지방선거 때 과오를 이렇게 이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미리 경선 결과에 대한 뭐 그런 가점이나 감점 같은 그런 기준도 미리 공개를 하고 결과도 저는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돈을 내고 또 경선을 진행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내가 내 돈 내고 했는데 결과를 보지 못한다. 그러면은 오답 노트가 작성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경선 결과를 100% 낱낱이 결과 공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야말로 전 당원 주권의 완성이다. 당원 주권을 완성하려면 또 뭐 어떤 것을 해야 하냐? 당원이 낸 당비, 또 국고 보조금으로 받는 저희가 예산이 있잖아요. 지금 민주당에서 예산 쓰는 내역도 다 철저하게 낱낱이 공개를 해야 된다라는 게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비로소 당원 주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정책적인 부분은 또 공약을 참고해 주시면은 다양하게 이렇게 연령별로 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우리 김보미 후보님 지지하는 국민이 정견발표 위에 뭐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그래서 후원하고 싶다, 어디서 응원하냐라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분들께 그리고 아직 김보미 후보 잘 모르는 분들에게 왜 김보미여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과 더불어서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보셨을 때 계란으로 바위치기다라고 늘 말씀하세요. 정말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리고 뭐 제가 안 될 이유는 또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게 정당의 가장 1순위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누구보다도 가장 바닥 민심을 잘 아는 그런 후보다, 가장 가까운 후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너무 시끌시끌 정말 소위 국민들이 당원들이 지켜보셨을 때 쌈박질만 한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는데 그게 다 지금 계파 갈등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제도 우리 최고위원회 해체해야 한다. 지금 이게 무슨 발목 잡기를 하고 있는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당대표 후보 대리인분들이 이렇게 편을 나눠가지고 싸움하시느라고 청년 최고위원 도입도 지금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게 국민의힘도 하고 있는 건데 우리 민주당이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는 정말 반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국민의힘을 욕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저는 이런 현실들을 보면서 정말 개혁을 해야 다음이 있는데 개혁을 할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하면 저는 뭐 조직도 개파도 없는 저야말로 온전하게 공정한 공천 시스템을 실현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공정한 룰이 비로소 이렇게 구축이 될 때 청년들이 많이 들어오고 청년들이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봐요. 뭐 그냥 시혜성으로 가산점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공정한 룰만 이렇게 공정한 리그만 깔아주셔도 운동장만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청년들이 많이 이렇게 입성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정말 여기 여러분들이 영상 보시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연락 주시고 문자도 주시고 하는 게 너무나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직 정말 희망은 있구나. 정말 지치고 힘들지만 정말 위로와 위안이 되어서 더 열심히 이렇게 목소리를 대변해야겠다라고 자신감을 갖고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려고 하고 있고요. 또 김보미닷컴에 안 그래도 지금 저 당장 내일이 후보 등록인데 뭐 후보 기탁금 좀 대출해서 진행해야 된다 싶고요. 왜냐면 이제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제 돈을 구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다른 후보님들은 뭐 국회의원 후원할 수도 후원금도 받을 수 있고 하는데 저는 후보 등록해야지만 그게 후원금 모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 김보미닷컴에 후원 약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지금 서명운동에 꼭 동참을 해주시는 게 저 김보미를 살려주시는 길이다. 저 김보미가 사는 길은 정말 우리 민주당이 사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우리 김보미 후보님 여러분들 지지하시는 분들은 꼭 김보미닷컴 한번 들어가 보셔서 어떤 정책들, 어떤 주장들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응원,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도전하고 있는 김보미 후보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보미 후보님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민주당을 살려야 합니다. 뽑고 싶은 민주당 김보미 후보님의 건승 기대해 보겠습니다. 신통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통할은 내일 아침 6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150만 구독자와 함께 걸어온 민족언론 서울의 소리. 우리는 오늘 새로운 얼굴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출발합니다. 탄압과 내란의 혼란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이유. 국민이 주인인 나라, 민주시민의 목소리, 국민 주권의 시대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서울의 소리는 더 넓은 무대로 나아갑니다. 언론을 넘어 영상과 소리, 현장과 기록이 살아 숨쉬는 새로운 멀티미디어 저널로 다시 태어납니다.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바로잡으며 시민과 함께 만드는 언론. 그 사명과 각오를 마음에 새기며 서울의 소리는 오늘 또 한 번 새롭게 출발합니다. 함께 걸어온 길처럼 앞으로의 길도 시민 여러분과 나란히 가겠습니다. 서울의 소리, 우리가 다시 시작합니다.